음모론자들은 종종 조롱받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만 가끔은 그들의 주장이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실이 이론보다 더 무섭습니다. 오늘은 사실로 밝혀진 소름 끼치는 음모론들을 소개합니다. MK 울트라 프로젝트. 첫 번째는 MK 울트라 프로젝트입니다. 1950년부터 1973년까지 CIA가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극비 세뇌 실험을 진행했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1995년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정부를 대신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실험 내용은 매우 불법적이었습니다. 모든 피실험자는 비자발적이었고 실험에는 약물과 전기 충격, 최면과 감각 차단, 언어 및 성적 학대, 고문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와의 연관성을 숨기려고 CIA는 대학과 병원, 교도소 등 80개 기관에 하청을 줬습니다. 1977년 정보공개법에 따라 2만 건의 기밀 문서가 공개되며 의혹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CIA 국장 리처드 헬름스가 1973년 더 치명적인 파일들을 대부분 폐기해서 실험의 많은 부분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음모. 1870년대 후반 남아프리카에 거대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개발되자 다이아몬드 공급량이 실제보다 훨씬 많고 가격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다이아몬드가 사실상 가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거의 정확했습니다. 19세기까지 다이아몬드는 인도 강바닥과 브라질 정글에서 극소량만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1870년 남아프리카에서 거대한 광산이 발견되며 다이아몬드가 트럭 단위로 채굴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곧 과잉 공급으로 넘쳐났습니다. 광산에 투자한 영국 투자자들은 다이아몬드 가격이 희소성에만 의존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많은 다이아몬드가 시장에 나오면 가격이 폭락하고 다이아몬드는 더 이상 귀한 보석이 아니게 되며 투자는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투자자들은 공급을 제한해 가격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888년 소수의 영국 광산 투자자들이 하나로 뭉쳐 카르텔을 형성했는데 그게 바로 드비어스 통합 광산입니다. 한 번에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완전히 독점한 겁니다. 이제 글로벌 다이아몬드 판매가는 완전히 그들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드비어스는 런던 창고에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를 비축하고 매년 소량만 시장에 내놓아 희소성의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드비어스는 곧 부유층만 다이아몬드를 사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았으니까요. 그래서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도 다이아몬드를 사도록 만들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1938년 그들은 현대 최대의 사기극을 고안했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발명한 겁니다. 드비어스는 새로 등장한 영화 매체를 활용해 전 세계 젊은 남성들의 머릿속에 약혼 반지에 허용되는 유일한 보석은 다이아몬드라는 생각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할리우드 영화 스튜디오에 돈을 주고 젊은 남성이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하는 장면을 영화에 넣게 했습니다. 또한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는 슬로건으로 대규모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캠페인 전에는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약혼 반지의 10%만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지만 캠페인 후에는 80%가 다이아몬드를 달게 됐습니다. 몇 년 만에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의 글로벌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전 세계를 세뇌해서 이 가치 없는 탄소 덩어리가 여성에게 청혼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대규모 조작은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통킹만 사건. 통킹만 사건은 1964년 발생한 주요 사건으로 베트남전 시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미국 구축함 USS 매독스가 정보 순찰 중 베트남 근처 통킹만에서
북베트남 해군 어뢰정 3척과 교전했다는 겁니다. 매독스는 무려 300발의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5년 NSA 연구에서 사건 당시 베트남 해군 선박이 전혀 없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USS 매독스는 허공에 총을 쏜 겁니다. 1965년 존슨 대통령은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우리 해군은 저 밖에서 고래를 향해 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터스키기 매독 실험. 다음은 1932년부터 1972년까지 미국 공중보건국이 임상 연구의 일환으로 매독 환자들을 의도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봤다는 음모론입니다. 불행히도 이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공중보건국은 매독을 앓고 있는 399명의 가난한 아프리카계의 미국인 남성을 선택했습니다. 보건국은 이들에게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고 매독 치료법이 널리 보급돼 있었음에도 어떤 치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단지 나쁜 피를 가지고 있으며 증상은 불가피하다고만 말했습니다. 1970년대 초까지 399명 중 120여 명이 매독으로 사망했고 40명의 아내가 병에 감염됐으며 19명의 자녀가 선천성 매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노스우즈 작전. 다음은 미군 합동참모본부가 쿠바에 대한 전쟁을 지지하도록 미국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 땅에서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가짜 테러 행위를 만들려는 쿠바 위장 공격 계획을 세웠다는 이론입니다. 완전히 사실이고 공식 문서는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군이 작성한 계획에는 거리에서 무고한 미국인을 총으로 쏘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탄 비행기를 납치해 격추하고 워싱턴 DC와 마이애미, 미국 전역에서 극도로 폭력적인 테러 행위를 벌이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계획은 승인돼 실행 준비가 됐지만 다행히 케네디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정부 감시 프로그램. 아마도 가장 널리 믿어지는 음모론 중 하나는 정부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어느 순간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편집증적인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년이 시작점이었을 수도 있고 단순히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이 무엇이든 무서운 진실은 당신의 정부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프랑스와 독일, 중국, 러시아, 시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자국민을 감시한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감시 스캔들은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민감한 정부 정보를 공개하면서 프리즘이라는 암호명의 감시 프로그램 하에 NSA가 미국 시민을 감시하는 충격적인 범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폭로 덕분에 NSA의 도청 범위가 음모론자들이 원래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 모든 감시는 테러리스트 같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거겠죠? 글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NSA 감시 프로그램이 수집하는 민감한 데이터의 90%가 테러 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감시 활동을 완전히 불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프로레슬링 조작. 오랫동안 프로레슬링이 가짜이고 경기 결과가 사전에 결정된다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항상 인기 있는 이론이었는데 최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 돌핀스 1925라는 신비한 레딧 사용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회사 내부에 연락처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료 레슬링 경기 결과를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온라인에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8개 경기의 결과를 게시했고 모두 맞췄습니다. 이는 프로레슬링이 최소한 WWE 경기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던 대로 조작됐다는 걸 결정적으로 증명했습니다.
FBI의 술 독살. 1920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됐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모든 형태의 알코올 음료가 금지됐습니다. 예상대로 이는 집행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몰래 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FBI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걸 막는 게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람들이 알코올 음료를 마시고 죽기 시작했습니다. FBI가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막으려고 의도적으로 술에 독을 넣었다는 많은 이론이 나타났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론은 완전히 맞았습니다. FBI의 생각은 술에 치명적일 수 있는 불순물을 첨가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눈에 알코올을 악마화하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싶어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대중에게 이 사악한 계획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독이 든 술의 결과가 모든 걸 말하게 내버려뒀습니다. FBI는 술병에 등유와 클로로포름, 아세톤 같은 물질을 첨가했고 사람들은 많은 이들이 단순히 알코올 중독으로 믿었던 것으로 신비롭게 죽기 시작했습니다. 보헤미안 그로브. 전 세계 음모론자들은 세계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위치의 남성들 집단에 의해 운영되고 그들이 비밀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만난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런 이론 중 하나는 세계 엘리트들이 매년 숲 한가운데에서 만나 거대한 올빼미 조각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밝혀진 바로는 사실입니다. 보헤미안 그로브라고 불립니다. 캘리포니아 몬테리오 숲에 위치한 2,700에이커의 캠핑장입니다. 매년 보헤미안 그로브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성들이 참여하는 이 주간의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그들은 술을 마시고 숲에서 이상한 연극을 공연하고 거대한 올빼미 조각상 앞에서 조각상을 태웁니다. 하지만 행사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고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들이 정확히 무엇을 논의하는지는 극비로 유지됩니다. 여성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보헤미안 그로브 회원으로는 딕 체니와 두 조지 부시, 로널드 레이건, 리처드 닉슨, 존 메이저, 데이비드 록펠러, 전 CIA 국장 윌리엄 케이시, IBM 전 CEO 토마스 왓슨 등이 있습니다. 심장마비 총. 마지막으로 음모론자들은 CIA가 흔적 없이 사람을 암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심장마비 총을 발명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소름 끼치게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무기는 존재하며 1960년대 후반에 개발됐습니다. 총은 완전히 추적 불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전체가 얼음으로 만들어진 약 3mm 너비의 작은 총알을 발사합니다. 이 얼음 총알 안에는 치명적인 조개류 독소가 얼려져 있습니다. 표적에 들어가면 총알은 피부에 작은 빨간 점만 남기고 총알 자체는 빠르게 녹아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조개류 독소는 표적의 신체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독소 자체는 빠르게 변성되어 부검으로 흔적을 찾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완벽하게 추적 불가능한 제임스 본드 스타일 무기입니다. 하지만 1975년 프랭크 처치 상원의원이 CIA의 불법 활동을 조사하는 소위원회에 총을 공개하도록 강요당하면서 그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국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지 않는 사람을 거리에서 암살하는 것은 CIA에게도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존재는 이제 부인할 수 없지만 이론가들은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CIA에 의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앤드루 브라이트바트가 희생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는 버락 오바마에 대한 비방 기사를 게재한 미디어 거물이었습니다. 그는 곧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직이 불법이라는 증거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2012년 3월 1일 로스앤젤레스 동네를 걷다가 의심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심장마비 총의 또 다른 희생자는 마크 피트먼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납세자의 돈을 잘못 다뤘다고 고소한 금융 저널리스트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결론에 이르기 전에 피트먼은
앤드루 브라이트바트와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이상으로 실제로 밝혀진 충격적인 음모론들을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현실이 상상보다 더 무섭다는 걸 기억하세요.